질문 있으세요? 예. 강간범한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얼굴이 다 풀어지잖아요. 그 순간에 말을 함께 그게 이제 신림동 이번에 사건도 있었고 이게 진짜 이게 머리 의식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선생님 그거 어디다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선생님이 공격을 나요. 아휴, 예전에 성폭력 상담소 같은 데서 근무하려면, 그리고 그 성폭력 상담 같은 거를 하려면 그 이수해야 하는 그 교육이 있거든요. 그 교육에 박유 선생님이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근데 제가 그 교육 현장에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이영희 선생님이 이제 가정폭력과 강제폭력 상담소하고 이제 성폭력 상담소하고 그 다 운영을 하셔서 저한테 이제 일거리를 주시고 싶어가지고, 일을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수료증. 근데 저한테 그걸 주고 싶으셔서, 일거리를 주고 싶으셔서 이제 그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받던 교육이에요. 그 성폭력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고, 이름이 있는데 잊어버려요. 그때 이제 박유 선생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게 되게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교육을 받는 건데, 그 중에 강사 중에 한 분으로 오신 거죠. 근데 이제 다 일반 대중이잖아요. 일반 대중. 근데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강연을 할 수 있게 그 교육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교육을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셨는지, 성폭력은 사랑입니다만 이런 말을 해가지고 5분도 안 돼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교육을 따로 개발을 해야 돼요. 일반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게 교육을 해야지, 가족 세우기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공감을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그거는 정말 당사자가 느낌을 통해서 알거든요. 당사자들은 알아요. 그러면서 안에서 풀림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삶이 가벼워지는 거를 당사자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알지만 제3자는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일반 대상자들이 알 수 있게 교육을 개발을 해야 돼요. 교육을 개발해야 되고, 어쨌든 이제 그 성폭력 상담소에서 일을 하려고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게 이제 임상 노하우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고 이제 교육을 개발해야 되는데, 제가 하면 교육을 개발해서 가죠. 저는 이제 그날 마침 다른 데에 제가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교육을 이제 그 시간에 그날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앞전에 이제 박유 선생님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이러면서. 근데 막 느닷없이 막 아무 말 안 하고 뭐 세션 할 사람, 또 거기 세션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세션 하는 거 볼 사람들만 있지. 근데 이영희 선생님이 이제 잘 하려고 많이 애를 그때 쓰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제가 교육 갔을 때는 이제 난리가 난 이후니까
그때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영희 선생님 얘기가 더 공감이 됐다 막 이러면서 그 남자 선생님은 뭐 하는 분이냐고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선생님을 이제 불렀던 교육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사죄를 하고 막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 건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박유 선생님이 교육하러 가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개발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교육공학도 공부해야 되고 일반 대중들이 가질 만한 배경 지식들 있잖아요.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가족 세우기를 잘 전달하려면 해야 할 공부가 많아요. 철학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니체를 공부해야 돼요. 니체. 왜냐하면 니체가 양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니체의 도덕의 계보라든가 이런 거는 필독서예요. 그래서 그런 그 공부를 하고 이제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들 투사, 전이, 동일시, 치환 이런 게 가족 세우기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니까 치환이 뭔지, 동일시가 뭔지, 투사가 뭔지를 그냥 몸으로 탁 습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 이론들을 좀 공부를 하고 거기에 이제 가족들을 얹어야죠. 가족 세우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가족 세우기도 그런 것들의 기반에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링거 선생님이 성직자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교육학자이거든요. 그런 걸 전공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심리 상담을 공부를 하신 거죠.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그 내노라 하는 모든 상담 기법을 다 공부하셨어요. 그 시대에.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레빈한테까지 가신 거 보니까. 뭐 뜬다 이러면은 그거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시고 해서 발전한 게 지금의 가족 세우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세우기 잘 전달하려면 잘 전달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문가. 내가 전문가라고 이제 명함을 들고 다니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 세우기에서 보는 그 강간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드리려면 그 영적 양심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이 개인의 선택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힘들의 작용도 함께 한다는 그런 관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분당인가에서 왜 인도로 차가 분당인가? 네. 그래서 그 여자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남편분이 너무너무 애통해하면서 잘 앉지도 못하시더라고요. 너무 애통해하면서 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잘 몸을 가누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봤는데 이렇게 막 몸도 못 가누어서 옆에서 잡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애통해하면서 내가 이쪽에 섰다면 내가 다쳤을 텐데 부인은 안 다쳤을 텐데 그리고 하필 왜 그 시간에 거기를 갔을까? 안 갔으면 안 다쳤는데 거기 그런 사고를 겪지 않았을 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애통해하면서 그거 보세요. 그게 내 선택인 것 같지만 하필 그 순간 거기에 내가 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하필 그 순간 거기에서 그런 짓을 또 하고. 근데 그 희생자가 내 부인인 거, 아니면 나, 아니면 내 가족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개인의 힘인 것 같으세요? 개인의 힘인가요? 그런 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져가지고 그 순간 그분이 돌아가시게 될까요? 행복하게 사시다가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식구들이 전부. 우리도 날벼락이지. 그런 일이 그 남자가 이렇게 마약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날벼락이에요. 안 그래요? 뭐 거기서 희생당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아니고 이제 그분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개인 차원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가. 그 옛날에 길 가다가 강간당해갖고 임신해서 미혼모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늘 가던 길이 있는데 그날짜라 산책로로 가고 싶더래요. 공원. 근데 그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저녁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공원이래요. 근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신장로로 가는 길이 있고 이제 오솔길에서 약간 돌지만 산책로에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그날따라 그 공원 쪽으로 가고 싶더래요. 발이 글로 가더래요, 조절이. 근데 그 공원은 그렇게 자기가 즐겨가던 길은 아니래요. 자기는 항상 이제 신장로 큰 길로 주로 갔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글로 저절로 가졌대요. 근데 거기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공원에서. 근데 임신을 하고서. 근데 이제 아기를 낳는데 정보 하나도 없잖아요. 아기 아빠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깜깜해가지고 얼굴도 뭐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그리고 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맞고 말고 기억이 하나도 없대요.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임신이 되고 있고 아기를 이제 집에다 얘기하면 이제 내쫓기니까 배가 부르면서 미혼모 시설 들어와서 거기서 준비해서 얘기를 했다. 집에다가도 아직은 얘기 안 했다. 이런 얘기 하다. 집에서는 이제 잘 있다. 뭐 이런 말. 하여튼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 왜 그날 그 공원 쪽으로 갔을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공원 쪽으로 갔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수긍할 수 있게 사람들의 삶이란 게 우리가 닿지 않는 어떤 힘들의 상호성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좀 그런 분들은 그걸 화두로 잡고 산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1도 없는 사람, 그런 걸 외면하고 회피하는 그런 사람이면 공격하죠. 박유 선생님. 박유 선생님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박유 선생님을 박유 선생님이 그때 엄청 공격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육생들이 그냥 가버렸대요. 가버리고 막 공격하는 사람 공격하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근데 물어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막 비난하는 걸 말이라고 하냐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물어봤다면 아마 이제 풀었겠죠. 그럼 굉장한 얘기를 들었을 수 있어요. 박유 선생님도 굉장히 그런 일반 그냥 지식인은 아니거든요. 훨씬 그런 놀라운 얘기들을 해주셨을 텐데, 그런 기회를 잃은 거. 근데 정말 진지하게 이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함부로 여기서의 인상 사례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안전하죠. 경험이 없는, 경험이 있으면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모르고 살다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제 그런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세상 걸 다 알고 우리가 살진 않잖아요. 그냥 모르고 살다 죽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 전문가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찐 전문가들은 모른다는 얘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 같은데 이제 가끔 전문가 인터뷰 이런 거 나올 때는 무슨 질문하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 전문가들은 모른다는 얘기를 아주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확실하지 않고 전달하기 어려운 거는 모른다고 하는 거야. 내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연구를 해보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